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은행 올해 동아시아권 경제 성장률 5%에서 4.5%로 축소.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GDP 성장률이 2024년 4.5%, 2025년 4.3%로 2023년 추정치 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느릴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금리 내리겠지 기대감에 천정부지 금값 또 최고치 뚫었다. 금값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탓입니다. 현지 시간 1일 CNBC에 따르면 미 달러 대비 금 현물 가격은 이날 한때 1.32% 상승해 온스당 2,265.5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2% 이상 상승한 온스당 2,286.3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한화증권 5월이 수출 증가율 정점, 코스피 조정 가능성.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정점을 지나는 오는 5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출 증감률과 코스피 지수가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의 수출 실적은 일평균 25억 달러를 웃돌며 단가와 물량이 함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다른 품목 간 수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당장 내림세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화투자증권의 설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자세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0.47% 오르면서 2,760.74포인트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0.18%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14선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이제 이 말도 지겹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다. 오늘도 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2%대 불을 뿜어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오늘 10위로 전일 올라왔고요. 0% 도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저PBR주 위주로는 어제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금융주와 저PBR주 위주로 담던 외국인은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네이버를 대량 매집하는 모습을 전임 보였었는데요. 차트상 그래서 그럴까요? 현대차, 기아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 각각 2%,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는 좀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불이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 고르자면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알테오젠과 엔캠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알테오젠 블록딜 여파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정부가 바이오에 2조 지원한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맥을 못 추리면서 전일 5%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대 다운된 모습으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전일 엇갈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HPSP 3% 내림폭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0.39% 상승불을 켜주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리노공업 전일에도 5%대 상승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불 켜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전 꼭 챙겨봐야 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사 시작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 원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좀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그 화장품 또 이제 피부 의료기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원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우선 뭐 소모품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무료화에 이제 유료화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다른 피부 의료기기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 여력도 좀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편하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줄 장비죠. 이쪽에서의 북미의 그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그전에 호평을 좀 받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남미 중심이 아니라 뭐 대만이나 일본 여러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진출 부분은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국 쪽에서 법인을 작년에 설립을 완료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피부 미용 시장의 성장성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상향 방향에 대한 그 우상향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이 성장폭이 큰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계절적 비수기가 원래 대부분 1분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 피부 의료기기 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컸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월별 그 1분기 때 월별 소모품에 대한 판매량 같은 경우가 지금 9,000개 이상 유지가 되면서 역시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떨어지지 않는 이 소모품의 실적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높죠.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써마즈 이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치인습 RF에 대한 이 거부감이 낮은 상태에서 중국 쪽에서도 이런 그 써마즈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 원택의 레벨업 가능성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거의 지금 증권사 평가도 650억 이상까지도 최대치를 좀 잡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40~50% 이상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택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원택 살펴봤습니다. 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중국 쪽 지표 잘 나오게 되면서 함께 좀 관심 받았고요. 오늘장에서는 비올, IR 일정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시젤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시젤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좀 됐었죠. 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영업은 지금 올해 1분기는 지금 3,5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대한통운을 제외한 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진짜 대한통운을 제외한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의 상승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식 수요 쪽에서는 견고하게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뭐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뭐 비비고 뭐 고메, 햇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략적인 또 브랜드 중심의 매수 쪽에서 시장 점유 침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이 항상 이 실적과 주가 항상 변수가 됐었는데, 이 대형 아미노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회복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분기 중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올해 1분기를 지나고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1분기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시황에 따라 뭐 시장 변동성이 큰 사업부 부분이 뭐 FNC 쪽, 그리고 또 연내 매각이 예정된 뭐 슬래트의 합산, 뭐 이쪽에서의 영업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손실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식 선호가 장기화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 수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시대제재당의 매수 품목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4월 2일 화요일장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남은 소외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어제장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소외됐던 인터넷, 중국 소비주 등이 강한 반등을 전개했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소외주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이 순환매 사이클이 마지막을 향하고 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장 흐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4% 내린 2,744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개장했고요. 코스닥은 0.04%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912.0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상위 종목 5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1.49% 내리면서 98,900원대를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 상한가가 기록이 되면서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던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주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1.49%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피롭틱스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피롭틱스 오늘도 빨간불 7%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며 피롭틱스 다시 한번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MS발 훈풍에 국내에 계속해 번지고 있죠. 데이터 솔루션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요즘 핫하다는 투자 키워드는 다 갖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 오늘 6%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 전일 25% 정도 상승 탄력을 보였었는데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인공지능 의존도가 높아지며 의료 AI 부문 상승 탄력이 전일 25%까지 시세를 뿜었습니다. 모아 데이터 현재 7.14% 오르고 있습니다. 한싹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T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으로 전일 20% 가까운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한싹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개장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상위 종목들 올라와 있는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확인하겠습니다. 83,4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신고가 83,300원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장 막판 좀 82,000원 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장 출발은 83,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7% 정도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피롭틱스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오늘 6.4% 정도 상승하면서 24,000원 선 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1.6% 정도 오늘 장에서도 강하게 출발하면서 14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0.96%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는 3거래일 연속 흐름 좋습니다. 15.5% 정도 상승하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좀 빠지네요. 1.7%
7% 정도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1%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 흐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0.77% 정도 강보합 순이고요. 현대로템, 방산주 좀 흐름 지켜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출발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에 새롭게 올라왔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발 0.67% 정도 밀리면서 19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 업종별로 어떤 섹터가 가장 오르고 또 어떤 섹터가 가장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큰 폭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 섹터 전기전자입니다. 오늘 IT 섹터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등락률별로 살펴봤을 때는 삼성, SDI, 삼성전자, DB하이텍 순으로 현재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 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KR모터스, 일동홀딩스 정도 있습니다. 건설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현대건설, 동부건설 정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 보면 여기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좀 강하게 4%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요즘 4% 정도 오늘장에서 장 출발 좋게 출발합니다. 피델릭스도 2.7% 정도, SFP 반도체 2.6% 정도.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이름 많이 올렸던 종목들 오늘 장 출발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쪽도 좋습니다. 그 종목별로 봤을 때 피델릭스, 넷펙스, 그리고 동일기업까지 올라와 있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익 QNC, 엔디포스, 동양파일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일단 전기전자 있습니다. 전기전자 중에서도 종목별로 보시면 삼성, SDI,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정도 있고요. 제조업에서도 살펴봤을 때는 제조업 중에서는 KR모터스, 일동홀딩스 있습니다. 반대로 떨어졌던 종목 봐야겠네요. 1.18% 정도 보험 쪽에서 오늘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종목 보시면 동양생명, 코리안리 있습니다. 운수장비 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쪽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대우 부품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빠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거 방송 서비스입니다. 등락률 살펴봤을 때는 CJ ENM이 오늘 좀 빠지네요. 2.6%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HL빈 상승불 켰지만 삼천당 제약 그리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각각 9%, 3% 정도 오늘 장 출발 좀 크게 밀리면서 움직입니다. 오락 문화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소속 관련해서 좀 소속 가수들의 흐름 좀 살펴보셔야겠지만 일단 장 출발은 3% 정도 밀리면서 갑니다. 레몽레인도 3% 정도 하락률 기록합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먼저 보실 텐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6거래일 연속 오늘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좀 덜어냅니다. 가장 큰 폭으로 덜어내는 쪽이 금융투자 쪽이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수급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가 홀론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가장 많이 물량 좀 토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사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어제장에서 신고가 터치한 후에 하락을 좀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장 출발 나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지금 현재 삼성전자냐 아니면 SK하이닉스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상황이 약간은 이 삼성전자나 SK를 떠나가지고 시장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린다는 점은 약간은 좀 시장의 약간 균형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점수를 SK하이닉스보다는 더 주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이슈는 좀 안 좋은 이슈는 간간히 좀 나와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에 대한 납품에 대한 그 얘기가 계속 지금 패스 승인에 대한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성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전자의 수혜가 훨씬 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은 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점수를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는 약간 좀 엔비디아에 연동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반도체 쪽에서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좀 크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 우리 시장 중에서 화장품주 움직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흐름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잘 갔고요. 아이디어 좀 확장해서 좀 살펴보자면 미용 의료기기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베이징 영화제의 파묘가 좀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콘텐츠 쪽까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좀 본다면 중국 쪽 시선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이제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어떤 중국 쪽에서의 그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중국 쪽에서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약간의 좀 그 불안한 감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여행주나 이런 품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화장품 쪽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그 화장품주들이 이런 그 중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또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올해 그렇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연말 특수도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이 떨어져 저평가 개념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원택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시적 성장이 두드러진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가 어떤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더 이 기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자유롭게 그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마진 부분은 이 피부 의료기기 쪽은 해외 쪽을 본다고 한다면은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택을 좀 가장 큰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제이스 메디컬 그리고 여러 다른 그 기본적으로 이 피부 의료기기 해외 쪽에서의 공급망을 잘 확보한 기업 위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컨텐츠주를 보는 것보다도 저는 역시 화장품주 그리고 피부 의료기기 쪽을 계속 좀 관심 있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주가 어떤 중국 쪽에서의 관련주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관련주들도 약간 슬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 관련해서 시선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콘텐츠보다는 좀 실적이 잘 나올 화장품이나 혹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비올 IR 관련한 소식도 있으니까요. 일정도 함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관련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는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인도량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 안 좋을 것으로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뉴스를 좀 가지고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테슬라 쪽에서의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은 약간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좀 시장에서 이미 좀 인지를 다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선별해야겠지만은 저는 그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쭉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 LG 솔루션 그리고 이제 LNF 이쪽으로 이제 라인이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별로 이제 테슬라와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오히려 좀 마이크로소프트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까지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가고 있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이 종목들을 좀 선별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다른 이제 LG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때 실제 좀 바닥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반기를 대비해서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 할 때 나왔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여쭤봤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지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저가 매수 관점도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사장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 마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좀 분위기가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한마디로 좀 짚어주시면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 좀 제조업 지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눌림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개인의 좀 순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면은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일단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세가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좀 견조한 지표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AI 측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일 좀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몰렸던 부분들이 일단 오늘의 좀 선반영해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고 일단 지금 시장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악재 리스크 부분들이 좀 많은 시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우월하게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랠리를 좀 이어가줄 수 있는 그런 좀 작용 매개체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현금 자산을 그렇게 좀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는 그런 시장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좀 충분하게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상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장 끝까지 좀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도 파란불은 켜져 있지만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함께 보시죠. 네, SK이터닉스, 대한전선, 렉스세미콘, 현대오토웨버, 코스모화학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걸 좀 봐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대한전선을 조금은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결국에 유가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섹터에 좀 많이 물려있다 하게 되면 이제 조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좀 환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경제 상황에서 볼 때는 유가가 좀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견조한 좀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가 관련해서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의 전기 소모량을 가지고는 AI 쪽 관련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 수요가 증가를 해줄 거고요. 그럼 변압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전선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AI가 지금 바톤을 계속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AI로 시작을 해가지고 변압기 섹터의 뭐 재농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원래 이제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 부분들이 변압기 대비해서는 좀 뒤늦게 나옵니다. 뒤늦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은 일단 변압기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들이 일단은 같은 섹터 순환매가 돌아줄 수 있을 거란 그런 투심이 살아나면서 일단 전선 관련주들 쪽에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한전선은 그에 비해서 최근에 좀 거래대금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먼저 살펴봤습니다. AI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 센터가 받고 지금 전력, 변압기 관련 주들까지 함께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전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집중해야 하나 막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대한전선 많이 오른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버브 반도체, 테스, HB솔루션, 하나머티리얼스, 주성엔지니어링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은 어버브 반도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쪽에 좀 속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버브 반도체 자체가 기업이 좀 성장 밸류 부분들이 좀 약한 기업은 아닙니다. 네, 다만 다른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쪽 하게 되면 대장하게 되면 제주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저전력 반도체의 좀 필수 요소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경쟁력이 굉장히 좀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고 일단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엮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AI 반도체도 엮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어볼 수가 있는 그런 주력 상품군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도 거래대금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당시에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포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추세를 잡아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대금들도 지금 충분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온디바이스 AI가 며칠 전부터 제주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시 좀 섹터의 순환매가 좀 돌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면서 AI 쪽 반도체까지도 시장의 화랑기에 지금 들어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코스닥 쪽에서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시세 계속해서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섹터 또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급등주 종목들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전거래일 특징절부터 오늘 이 시각 급등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시간외에서 오름폭을 키웠던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 분석 솔루션인 에이뷰 CAC가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이를 호재로 오늘 8%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동원 시스템즈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캔을 오는 3분기부터 양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고객사에 단독 공급한다며 2차 전지 첨단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4.11% 시세 분출하면서 44,35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 우까지 함께 우상향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SK D&D로부터 인적 분할에 성공한 SK 이터닉스입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21,6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테마 상승에 지난 28일에도 10% 상승 탄력을 보였던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도 묶이고 있는 어보브 반도체, 오늘은 12% 빨간불 뿜어내면서 19,270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우리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을 했던 우리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우리 엔터프라이즈 조명시장 광원 전문 기업입니다. 저평가, 저PBR 매력이 부각된 것이라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3% 빨간불 뿜어내면서 1,95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급등주의 이름도 올리고 있었고요. 우리 엔터프라이즈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어 종목 VT입니다.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VT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자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VT가 연초부터 좀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회계법인 관련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악성 루머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감사하기는 좀 적정이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를 연초부터 좀 눌러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분식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지금은 완전히 좀 해소가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원래 이제 VT라는 기업 자체가 10년 내내 감사 보고서를 부적자를 맞아 본 적이 없는 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악성 루머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주가의 매력도를 좀 떨어뜨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 일단 지금 분식회계 관련한 불확실성은 완전히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올해부터 좀 실적 성장 모멘텀을 VT는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리들샷 관련해서는 지금 다이소에서도 굉장히 좀 완판 품절 대란까지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리더십 확장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좀 일본이나 한국 사업 호조가 일단 VT의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주가에 좀 견인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악재가 소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거래 대금들도 긍정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메이저들의 매수세까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반기 들어서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충분히 더해질 수가 있는 그런 실적 성장 모멘텀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좀 순환매가 돌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VT 같은 경우는 주가의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현 구간도 지금 단기 이평을 타고 계속 좀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나와준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일단은 좀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은 매수세로 좀 따라 붙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VT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분할 매수는 현 부근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고요. 21선이나 61선을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2차 분할 매수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다이소 니들샷을 네네.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VT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지 좀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심택이네요.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지금 자리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심택이 그간 좀 연초부터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를 계속 좀 눌러왔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워낙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80% 이상이 심택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도 빠르게 회복이 돼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눈높이 성향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이 눈높이에 좀 맞춰주는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를 좀 많이 눌렀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면서 주가를 좀 눌러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연초부터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올해 1분기부터 심택이 지금 가동률을 70% 이상까지 지금 시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올해는 좀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심택 쪽에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재고 소진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물량 회복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란 점까지 좀 더불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기판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매출액이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좀 떨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를 좀 입증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밸류 매력도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현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심택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비중 80% 이상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좀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초기 전략으로 회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작년의 전략은요, 박리 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대비해서 낮은 대출 은행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약 40% 가까운 대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인위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신보다 수신을 조금 더 중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초기의 기본 전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기게 됐고요. 또 금융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전통 은행주들은 좀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PBR이 2.1배이기 때문에 사실 저 PBR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주라고 본다면 금리 하락 시기에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함께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금리를 좀 인하하게 된다면 펀더멘털도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3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코로나 후유증 바이라고 잡아봤습니다. 23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258% 정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 후유증을 이제 완전히 떨쳐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표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별 해외여행 횟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2023년이 빨간색 라인이고요. 2019년이 회색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이 어느덧 2019년의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외여행을 가는 수요가 코로나 이전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차트도 보겠습니다. 1회 평균 해외여행 지출액 추이인데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이 2023년입니다. 2023년에는 1회 해외여행 지출액이 약 137만 원이고요.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7만 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이 2019년을 넘어서게 됐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물론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고 안정적인 여행을 이전보다 더 많이 추구하게 됐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다시 배당을 좀 시작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5,000원,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7% 정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명신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 공장에 단독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핫 스탬핑 공정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제조하게 되는데요. 고온에서 성형을 하고 급속으로 냉각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걸 테슬라의 미국과 중국 공장에 함께 지금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자릿수의 OPM을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인도량이 190만 대, 북미가 8%, 중국이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별개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갖춰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OPM, 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달성이 좀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종목은 명신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이고요. 핫스탬핑 공정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테슬라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탬핑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찍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950도의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 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을 한 뒤에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공법입니다. 기존 두께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2~3배 정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스탬핑 방식 대비해서 약 15에서 25% 정도의 자동차 경량화를 실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환경 규제나 연비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의미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테슬라의 시총과 함께 좀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신산업의 시총이 현재 테슬라의 시총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비중도 살펴봤을 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비중이 70% 정도 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상 일단 오늘은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하는 예정으로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체크를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요. 일단 인도량은 연초 이후 계속해서 쭉 하향세를 좀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남아있는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사이버 트럭 본격화 있고요. 7월부터 는 모델 3와 Y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26년 초가 되면 멕시코의 기가팩토리 증설까지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오토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불어서 테슬라, 명신산업까지 쭉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레거시 그리고 VEV 업체라고 해서 전기차, 100%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업체들의 라인업 확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 매출을 좀 내다봤을 때
4.7% 정도, 영업이익은 2% 정도 YOY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잘 같이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거와는 또 별개로 안정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브리핑입니다. 최근 견조한 경제 지표로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위축되면서 코스피 2,700선의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낙폭을 확대하면서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 원택과 CJ제일제당 꼽아주셨습니다. 원택 매수가 시초가 이하 전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 찝어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네, 수식품 부문의 매출 증가를 예상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따라가 말어 종목에는 VT와 신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